백 교수님, 이 한강벨트 중에 험지가 여러 곳 있습니다만은 네. 험지 중에 험지라는 곳이 동작갑입니다. 그렇죠. 동작을은 네.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이 전 의원이. 아주 잘 나가는 네. 지역이고 뭐 나경원 의원이면 거의 뭐. 전 의원도 과거에도 여러 차례 당선된 네. 지역이고 거기는 이 현재 국민의힘 전신들이 많이 당선된 그렇죠. 지역인데 이 동작갑은 아마 내리 5선 정도를 전부 이 민주당 계열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여기가 큰 반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그 국힘의 장진영 변호사입니다. 장진영 변호사, 그 다음에 현역인 김병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증 위원장을 했습니다. 비대위 간사에다가 네네. 수석 사무부총장으로 지금 최고의 이재명 신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아주 새로운 예. 네. 친명이라고 해갖고 7인회를 물리치고 네. 이 신명 그룹이 뜬다는데 그 그렇죠. 핵심이 바로 김병기 네. 수석 사무부총장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이 지역에 전병헌 의원이 사실 컷오프 돼버렸지 않습니까? 네, 전 의원이죠. 네, 전병헌 전 의원 3선을 했습니다. 3선을 했는데 이 전병헌 전 의원이 이제 뭐 오늘 11시 반에 지금 기자회견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미래, 이낙연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에 입당을 하고 3천여 명의 당원들과 입당을 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김병기, 지금 장진영 그 국힘 후보하고 이 김병기 후보가 붙는 동작갑에 출정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병헌 의원이야말로 민주당 원내대표도 오고 최고위원을 한 아주 중진 그렇죠.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청와대 문재인 정부 때 정무수석하면서 뭐 뇌물수수 혐의로 네. 실형을 선고받고 그래서 지난 선거 때는 21대 선거 때는 출마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2년이죠. 아마 사면 복권을 네, 사면 받으면서 복권했습니다. 이제 출마가 가능해서 민주당에다가 예비 후보 신청인가요? 그 후보 검증위원회 거기다가 부적격 판정 했는데 부적격 판정을 판정을 내려버렸는데 이 김병기 사무부총장이 그 검증위원회 위원장 아닙니까? 예, 예. 자기 지역에 이 전병헌 전 의원이 나오겠다 하니까 아예 컷오프로 시켜버린 거고 그 이전에도 이창호 전 동작구청장이 네. 또 나가겠다 하니까 거기도 컷오프. 컷오프로 시켜. 네. 이건 뭐 셀프로 자기 혼자 그냥 이 공천을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 지금 전병헌 전 의원이 사실은 그 17, 18, 19대 의원을 했거든요.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그 원내대표 최고 위원까지 했던 분이고 이런 분인데 지금 이 컷오프 되면서 아마 개인적인 감정도 상당히 여기에 지금 개입이 됐다고 봅니다. 예.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도 있었겠지만 이 김병기 지금 더불어민주당 검증위원장이 그 본인의 지역구에 컷오프를 시켜버렸다고 하는 이런 사감이 또 개입이 됐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전격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을 하고 이낙연 그 새로운 미래에 이제 입당을 하면서 3,300여 명의 뭐 당원들을 같이 입당을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이 동작갑도 이 국힘의 장진영 후보가 45.5% 나오고요. 김병기 후보가 39.6% 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상황인데 여기다 만약에 전병헌 전 의원이 3파전으로 출정을 하게 된다고 하면 아마 이런 상태가 총선의 결과가 아마 어떻게 나올까 아직 뭐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국힘 후보가 굉장히 유리한 고지로 이 선거를 칠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김병기 의원은 안기부 국정원 아주 예. 핵심 멤버였지 않습니까? 인사처장을 하다가 나와가지고 정치권에 입문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김병기 검증위원장 수석 사무부총장은 지난번 검증위원회라든가 이 비대위 간사를 하면서도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을 빚은 게 하나는 리서치 DNA라고 네. 그 여론조사기관 그렇죠. 후보들 검증을 하는데 그 여론조사 기관인데 이게 친명 여론조사 기관인데 원래는 그 여론조사 선정에서 빠졌는데 김병기 사무부총장이 그걸
집어넣으라 해갖고 넣어가지고 그게 논란이 빚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논란이 일어났죠. 또 이걸 제외를 시켰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수진 동작을 해서 이 컷오프된 이수진 의원이 판사 출신이죠. 예 김병기 의원의 뭐 뇌물수수 의혹을 또 제기를 하고 나섰지 않습니까? 예. 뭐 정치자금법 관련해 가지고 이 여러 가지 그 수수 현금 수수라든가 이런 어떤 논란이 있다라는 의혹을 제기를 한 상태죠. 물론 뭐 김병기 의원은 전혀 사실 무근이다 네, 이렇게 뭐 얘기를 음해다 이렇게 지금 반박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수진 의원은 그 두 사람이 김병기 의원한테 이 총선 출마 전에 출마를 위해서 뭐 뇌물이죠 금품을 전달을 했는데 6개월 뒤에 반환을 받았다. 그러니까 당신은 좀 어렵겠다는 얘기와 함께 반환 받았다고 이렇게 했고 그런 것들을 대표실이라든가 이렇게 다 전달을 했고 그 사람 두 사람이 자필 진술서까지 써왔는 걸 그걸 다 보냈는데 그걸 또 검증위원회 그러니까 김병기가 위원장으로 있는 검증위원회에서 대표실에서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셀프 검증하라고 그렇게 지금 주장을 했던 사안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은 김병기 의원 입장에서는 설상가상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다 전병헌 전 의원이 지금 3선을 하고 야권에 어떻게 보면 뿌리나 다름없는 분인데 이분 사실은 정무수석 때도 그때도 소문이 여러 가지가 났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유일하게 운동권이 아닌 사람으로 수석을 맡은 사람이 이 전병헌 의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때 임종석을 비롯한 운동권 세력들이 이거 철했다. 그러니까 그 e스포츠 회장이라는 걸 맡았지 않습니까? 그 후원금 그렇죠. 받은 거 이런 걸 가지고 걸어서 쫓아냈다 이런 말들이 그때도 나돌았고 전병헌 전 의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직접적으로 이 얘기는 하지만 꽤 내심에 섭섭해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사실은 권력 내부에서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뭐 소위 말하면은 그 일종의 정적 라이벌. 구중궁궐에 권력 다툼이라는 게 우리 사극을 봐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병헌 의원 입장에서는 자기가 희생양이 됐다. 그 당시 임종석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내 운동권 세력들이 딱 뭐 십상시다 무슨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쳐냈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전병헌 의원 입장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찌됐든 현실적으로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섭섭한 부분이 이제 있을 수 있겠죠. 어찌됐든 간에 지금 동작갑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장진영 후보가 뭐 약간의 오차 범위 내이긴 하지만 상당히 우세한 걸로 지금 여론조사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이 김병기 의원이 사실은 그 이수진 의원이 컷오프 되는 상황에서 이수진 의원을 지지했던 또 지지세가 또 만만치 않거든요. 네. 뭐 4년간 현역 국회의원을 했었고 그런데다가 전병헌 의원이 여기에 지금 출마해서 3파전이 된다고 하면 이 동작갑은 국힘 쪽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양호한 무난히 당선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전병헌 의원 입장에서 물론 아직 선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김병기 의원이나 전병헌 의원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그 선전을 하면은 또 결과가 바뀔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현재까지 상황으로 보면은 이 국힘의 장진영 후보가 굉장히 우세한 그런 지역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 이제 전병헌 의원이 좀 더 가세를 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 국힘 쪽 입장에서는 장진영 후보가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그렇죠.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다만 영등포가 김영주 의원이 그때 나올 때 1,500명의 당원과 같이 나왔다 해갖고 아주 센세이셔널한 네. 그런 반응을 일으켰는데 지금 전병헌 의원은 3,000명을 데리고 나왔다는 것은 이게 만만찮은 셈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3파전이 치열하게 붙으면은 전병헌 같은 이런 노련한 선거 달인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당선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역구 3선을 했고요. 이제 한 지역구에서 3,000여 명의 이 당원이 탈당을 하고 입당을 했다고 하는 부분은 이제 그 3,000여 명이라고 하는 부분을 숫자로만 볼 게 아니고 그 3,000여 명의 당원의 또 가족이라든가 또 지인들이라든가 또 친소 관계가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파괴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동작갑 같은 경우에 그 형세를 보면 이 국힘 쪽에서
우세한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부분은 현재 판세도 김병기 의원이 상당히 약간 열세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다가 이 전병훈 의원이 사실은 이 여권 지지 성향이 아니라 야권 지지 성향입니다. 야권표 갉아먹는 거지 뭐 여권표가 고리 갈 일은 분산이 되는 없죠. 상태에다가 또 동작갑이 지금 제3지대의 그 표가 1%가 됐든 2%가 됐든 또 보태진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제가 뭐 정치 전문가는 아니지만 적어도 지난 선거의 여러 지역구의 경험으로 봤을 때 이런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면 국힘의 이 장진영 후보가 상당히 유리한 고지로 무난하게 이 당선 고지를 점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한강벨트에서 승리를 해야 그 바람이 강북으로 불러 네.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영등포 갑을도 지금 유리한 상황이고 그 옆에가 바로 동작 갑을 아닙니까? 네, 네, 바로 여기에서부터 그러니까 한강벨트 첫 단추에서부터 두 번째 단추까지 이렇게 끼고 올라가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한강벨트를 석권할 수도 있겠다. 이런 지금 전망도 나오고 그러한 바람들이 지금 서울에서는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뭐 국민의힘이 한 10 내지 20% 가까이 이렇게 지금 앞서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한강벨트만 석권한다고 하더라도 지난번에 서울에서 몇 석 얻었습니까? 8석 얻었잖아요. 8석. 서울 수도권이 122석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한강벨트만 해도 있는데 11개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선거는 바람이거든요. 예. 뭐 구도와 바람이라고 하는데 이 선거가 바람이 일기 시작하면은 굉장한 돌풍이 불죠. 예. 이런 부분에서 결국 한강벨트 이 부분이 앞으로 또 상당히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